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2기가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냥 뭐 트럼프 정책 방향성을 뭐 주시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나온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한 0.2%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만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뭐 충격을 받을 정도?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에 약간 좀 무게가 좀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80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나타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업종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좋았고 조선주들 옆에 있는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너무나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써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좀 워스트를 뽑자라고 하게 되면 뭐 이차전지 뽑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바로 했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에게 지급이 됐었던 보조금 폐지 검토,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명이라든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폐기 수순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좀 기울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천지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가 일단은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평가들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주요국의 전체 증시 전반이 트럼프 2기의 뭐 정책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등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 2기 시작과 동시에 반영을 한 상황이었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은 뭐 프리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강조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로서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상상태 선포로 인해서 전체적인 뭐 화석연료에 대한 스토리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는 아까 뭐 시황에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강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2차전지는 뭐 소위 얘기하게 되면 바와 까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바와 까를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한쪽에 뭔가 열렬한 지지자들의 이 강성 지지자들이죠.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무튼 전기차 의무화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이 정부 효율성 부서의 공동 대표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더라? 네, 저도 지금 까먹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음, 그죠? 예. 어, 정보 효율부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서명을 했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라마스 왑이죠. 예, 공동 수장이었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1인 독재 체제 가는 거죠. 예, 이제 머스크가 이제 휘두른 대로 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에 대한 트레이딩은 아직 일어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서 로봇주들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군들이 오전 들어서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머스크 트레이딩으로도 확산이 될 조짐을 보여줄 그런 이제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자리 잡아놓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갔던 부분들 중에서 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았죠. 뭐 하나오션이 지금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이격이 조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좀 숨고르기 국면 들어가도 누구 하나 뭐 하나오션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장에 투자자들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오션을 비롯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미포까지 그동안 좀 쉬었거든요, 현대미포가.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냥 그 서름을 그냥 한 번에 씻겨내리는 급등세. 그다음에 태광 이런 이제 피팅 관련 종목군들, 성광밴드, 태광 이런 애들 종목군들도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선화행텍이나 한국화분 같이 이제 본행제.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거죠. 아, 그러니까 해외 생산 시설이라든지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낮게 공급을 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해외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 이런 부분들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구도에서 가장 사업 파트너로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업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찍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자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정말 강하긴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의 한계가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투자 심리 자체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100%다 옳게 해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자에 대한 조선은 뭐 그냥 뭐 전 세계 탑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반대로 볼 수 있는 것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빠졌거든요. 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사실. 근데 이제 어, 이 부분은 그러니까 2차전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근데 그 오늘자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서명을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2차전지의 약점이자 강점이 너무 강성이 많아요. 네, 강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급등락이 심하다. 그러니까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수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이 셀 쪽을 제외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에 있죠. 그리고 시총 상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할 때, 급상승을 할 때는 이 2차전지만 가요. 그리고 급락을 할 때 지수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지수를 끌어내리게 되면
전체 지수를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2차전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섹터, 성장 섹터, 그리고 수급을 좀 땡겨와 줄 수 있는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제가 표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계획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사실. 그런 성격을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를 폐지를 한 거잖아요. 행정명령으로서. 네, 서명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율경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율경쟁이라는 거는 그냥 동등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라. 인위적으로 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뭐 기업들이 할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부한테서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냥 본연의 뭐 생산비라든지 노동비라든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공산품 가격을 매겨라. 그리고 내연기관차하고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게끔 시장을 그냥 열어버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정당당한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의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까지 의무화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자국민의 세금을 들이는 게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자유경쟁이고 동등한 조건으로 싸워야 돼? 그러면은 보조금 당연히 지원 못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또 AMPC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세거나 아니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현실화가 되게 되면 주가는 불확실성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엄청 취약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정확하게 시장에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기보다는 우하향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섣불리 2차전지를 바닥을 그렸습니다.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한 해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떠들었던 거죠. 뭐 물론 실적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셀기업,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여타, 무슨 뭐 첨가제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니 만약에 거기에 엎친 듯 엎친 격으로 4, 4분기 실적의 쇼크까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저점을 어디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뭐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2000년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 시점까지도 제가 뭐 댓글로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2000년지는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전기차의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이 부분들이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봐요. 제가 늘 강조를 했었던 다양한 트림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엔트리 자동차가 각각의 글로벌 OEM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비싼 자동차야 뭐 일부 소수의 전유물이 된 거고 대부분의 일반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대중적인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가격대의 차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제 막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대를 맞추려면 이 LFP와 NCM의 가격 차이가 아직까지는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캐주얼하게 타고 엔트리카의 활용도는 그냥 뭐 성능이 좀 낮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는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NCM 우리나라가 대표로 하는 3원계의 배터리 가격이 빠른 시간 안에 LFP만큼의 가격 하락 속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NCM을 사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기술력을 뭐 기술력이라든지 가격을 막 좁히려고 하면 LFP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LFP를 개발을 해서 뭔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논리, 정책적인 논리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전기차의 시대의 부름은 맞아요. 예. 뭐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셔도 도로에 보셔도 전기차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죠? 예. 많은 차들이 전기차로서의 도로 주행을 막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부품주들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품주들의 가격 상승과 전기차의 보급되는 속도, 이런 것들과의, 물론 정의 관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막 1이 올랐으니까 나는 2가 올라, 3이 올라. 이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량은 1인데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뭐 0.2가 될 수도 있고, 0.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한 상황이라, 2차전지는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진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과연 뭘로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족하죠.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10만 5천 원대 에코프로빙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10만 5천 원대에 대한 저점이 확인이 됐으니 여기서 소위 얘기하게 되는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소고가 다 작업이 돼야 돼요. 뭐 가까운 예로는 일단은 뭐 실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했으니 이제는 뭐 국회, 뭐 의회를 상원을 통과하든 하원을 통과하든 뭐 AMPC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섣불리 여기가 저점이야. 소위 얘기되는 이제 상승투자를 만들 수 있는 저점의 두 번째 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라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에 모이고 업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2차전지를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명령 목록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우스울 것 같고,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전 행정부의 인플레 위험을 촉진하는 다양한 국가 분열이라든지 국경 개방 관련 68건의 행정명령이나 10건의 대통령 각서를 취소를 했다. 이민자 정책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인 검열, 미국 국민이 헌법으로 보호받는 연설에 참여할 권리 확보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공식 성명 제출을 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다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틱톡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피하고 행정부 대응 준비를 1월 22일부터 75일 동안 해당 법에 집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틱톡을 또 가지고도 또 중국과 관세의 또 줄다리기 수단으로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 트럼프가 확실히 자국이 이익에 있어서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세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방토지해역 외대륙붕에서 에너지 탐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 생산 장려하겠다라는 거, 전기차 의무화 폐지, 차량의 소비자 선택 보장, 대출권 면제, 불공정 보조금 제거 방안 등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논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 승인 신청에 대한 신속한 재검 토지 시작했다는 거. 에너지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이전 행정부 행정명령 다수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 LN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얘기 나오고 있네요. 천연자원 프로젝트 허가 및 임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 알래스카 LNG 잠재력 개발 우선시 LNG를 미국의 다른 지역과 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 판매를 하겠다는 건 어떻게 돼요? 얼려서 가겠죠? 액화해서 가겠죠? 뭐 보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 의제 실행하기 위한 정부 효율부 설립하겠다는 거. 이건 행정명령 했습니다. 트럼프 단독 원탑이 됐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도 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도지까지 설립이 됐고 그 수장으로서 또 일론 머스크가 탑으로서 앉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방향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선택하는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오늘 하루를 봤던 제 개인적인 소회 그리고 업종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약간은 여러 가지 일련에 좀 이렇게 쫙 나열돼 있는 사건들의 연결고리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콘텐츠는 약간 좀 썰푸는 느낌으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재미있게 들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있죠. 예, 설명글에 우리 텔레그램 방 링크도 있으니까요. 그 링크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제가 종종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